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C 프로그램 입문 제9장 함수와 변수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밑에 그림 나오는 거. 예, 특이하죠. 예. 원래 원본 그림은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인데 이런 식으로 내가 불필요한 그림들, 요소들만 딱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그걸 제외한 나머지 그림만을 이렇게 추출하는 이런 도구가 있더라고요. 어떤 도구일까요, 이게? 네,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이 동영상 자료도 지금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죠. 밑에 이 그림을 이런 식으로 변형하는 이런 기능이 파워포인트에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경만 제거를 한다든지 추출한 그림에 어떤 효과를 줘서 흑백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그림 같이 바꾼다든지 또는 이렇게 해서 좌우를 바꾼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파워포인트에 들어있더라고요. 참 좋은 기능이에요. 여러분들 시간이 된다면 이런 기능을 배워가지고 써보기 바랍니다. 별건 아니지만 우리가 뭐 시간을 내 가지고 전문 그래픽 도구를 배울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기존에 알고 있는 프로그램 안에 이런 기능이 숨어 있다는 거는 우리한테는 큰 혜택이거든요. 시간 날 때 한번 학습해 보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뭐 제가 인터넷에 올려놓은 다른 자료를 뒤져보면 뭐 컴퓨터 개론, 파워포인트 쪽 자료를 살피게 되면 이거 사용법이 들어 있을 겁니다. 예, 시간 될 때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학습할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번 장에서 학습할 내용은 변수의 속성, 그리고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 변수의 저장 속성, 변수의 연결, 또 가변 매개 변수, 또 뭐 순환, 또 재규호출, 리커시브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하는 내용은 초보자인 경우는 뭐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한 중급 프로그래머 이상일 때 고급을 지향하고 있을 때 이런 사항까지 알고 있다고 그러면은 좋은 프로그래머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조금 기술적인 용어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또 초보자 입장에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 못할 내용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기능이니까 네, 신경 써서 들어주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 강의도 실습을 통해서 그 기능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비주얼 스튜디오 열어놓고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될 때마다 직접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얘기 같은데 생존 기간 뭐 다른 의미가 있겠죠. 생존 기간이라는 것은 변수가 생존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 앞에서 얘기한 똑같은 거 아니야? 블록 안에 선언된 로컬 변수는 그 블록이 끝났을 경우 자동으로 소멸한다. 전역 변수로 선언한 경우는 그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부터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게 동작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그 프로그램 실행 시간 동안 계속 유지되는 걸 정적 할당, 스태틱 얼로케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특정 블록 안에 만들어지고 소멸되는 것을 자동 할당, 오토매틱 얼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냥 정의하는 거네. 용어 정의네요. 스태틱하냐, 오토매틱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 또는 오토매틱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다이나믹이라는 말도 씁니다. 다이나믹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다이나믹이라는 말도 씁니다. 다이나믹 얼로케이션 또 스태틱 얼로케이션 이런 말 쓰죠. 이 용어는 SRAM 우리 메모리 얘기할 때 SRAM, DRAM 하잖아요. 그 용어랑 똑같은 겁니다. 스태틱 램, 다이나믹 램 그러거든요. SRAM, DRAM도 같은 용어로 씁니다. 정적이라는 것은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 오토매틱 다이나믹이라는 건 동적이에요. 상황 따라 만들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로컬 변수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하게 즉 오토매틱 얼로케이션을 하죠. 블록에 들어가면 만들어졌다가 빠져나가면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전역 변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시작될 때 만들어지고 프로그램 종료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걸 생존 기간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꼼꼼하게 얘기하네. 생존 기간을 결정하는 요인은 변수를 선언할 위치가 첫 번째죠. 우리가 로컬 변수하고 전역 변수를 구분할 때 기준이었었죠. 그거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저장 유형 지정자라는 게 있습니다. 오토, 스태틱, 레지스터, 익스터널 같아요. 이렇게 나눠지네. 변수를 선언할 때 또는 함수를 선언할 때 그 앞에다가 이런 글씨를 추가로 적어주게 되면은 생존 기간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토하고 스태틱은 알죠? 오토는
시작할 때 만들어지고 끝나면 종료된다. 스태틱은 이거는 이제 특정 블록, 이거는 프로그램 시작할 때 만들어지고 프로그램 완전히 종료될 때 소멸된다라고 이야기했죠. 레지스터하고 익스터널은 뭐지? 살펴봅시다. 오토. 오토에 오토. 변수를 선언한 위치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지거나 블록을 벗어나게 되면 자동으로 소멸하는 저장령. 로컬 변수네. 로컬 변수. 이 앞에 오토라고 하게 되면 이 변수의 생성과 소멸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없으면 없어도 똑같아. 그러면 우리는 안 쓰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런 겁니다. 명확히 해주겠다는 거죠. 여기 인트로 선언한 썸이라는 변수는 여기서 시작이 됐는데 필요 없으면 바로 제거해도 돼, 그 소리입니다. 뭐 아무 의미 없는 오토니까 알아서 해주겠죠. 지금 저장 유형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장 유형 지정자, 어떤 변수가 만들어졌을 때 그의 생명 언제까지 유효하게 동작할 수 있는지 그거 하는 겁니다. 수명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저장 유형 지정자 스태틱, 정적인 거죠. 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면서 봐. 이거 메인이고 이거는 서브 프로그램 아니야? 함수죠. 그런데 여기에 변수 하나도 없네. 들어갈 때 여기 변수 전역 변수 지정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static int account s count라는 걸 지정을 했네. 근데 앞에 static이란 말이 들어갔네. 정적이라는 건데, 정적이라는 거는 그 데이터를 계속 유지하라는 거잖아. 또 그랬어. 그리고 밑에 보니까 int account라고 돼서 이거는 진짜 순수한 로컬인데, 다 로컬인데 얘는 스태틱이 붙었고 얘는 스태틱이 안 붙었습니다. 그리고 s 카운트 찍어봤고 a 어카운트 찍어봤거든요. 뭐 찍히는지 보는 거예요. 처음에 찍었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0 나오고 0 나오고 맞아. 그리고 1씩 증가시켰네요. 그러면 첫 번째 함수가 종료되고 빠졌죠. 이제 두 번째 함수 들어갑니다. 두 번째 함수 들어갈 때 스태틱이 없으면 요거 없으면 s 카운트는 0으로 할당이 되는데 스태틱이 설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작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메모리상에 s 카운트라는 메모리를 할당을 받았다는 거죠. 이미 존재하면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함수를 빠져나갈 때 서브 함수가 요 블록이 끝날 때 어카운트라는 건 사라졌지만 s 카운트는 계속 살아 있다는 거예요. 이거 나가도 s 카운트는 살아 있어요. 안 죽어요. 그리고 다시 불렀을 때는 이미 살아 있으니까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도 초기화 시켰는데 초기화가 적용이 안 돼요. 아까 할 때는 로컬 변수나 전역 변수 쓸 때는 그게 먹었던 것 같아요. 로컬 변수 쓸 때는 새로 설정하면 지우고 다시 0이 됐잖아요. 그렇지만 스태틱으로 했을 경우는 초기화도 먹지 않습니다. 이미 존재할 때 초기값은 설정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어카운트를 두 번째 만났을 때는 다시 어카운트 맨으로 0이 저장이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요 놈이 실행되면서 이걸 출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이렇게 됩니다. 스태틱은 값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1이 증가가 되고요. 어카운트는 여기 인트 그냥 오토로 돼 있는 놈, 없으면 오토니까 로컬 그냥 처음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빠져나와서 세 번째 게 돌 때도 동일한 조건이 그대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s 카운트는 계속 살아 있으니까 값이 2로 증가가 돼요. 여기서 어카운트 시켰으니까 여기 1 증가시켰으니까요. 그리고 어카운트는 다시 초기화가 돼서 0이 돼버립니다. 로컬에서도 스태틱이라고 지정을 했을 경우 마치 전역 변수와 같이 사용할 수 있구나 라는 걸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단지 이럴 땐 조심해야 되죠. 이걸 갖다가 메인에서 불렀으면 안 되겠죠. 메인은 저기 있는지도 모를 테니까. 그런 건 프로그래머가 고려할 사항이고요. 함수에서 특정한 변수의 값을 저장한 다음에 그 값을 계속 유지시키고 싶으면 그러면 스태틱이라고 저장 유형 지정자를 붙여주면 된다. 이런 기능이 있네. 오케이, 괜찮습니다. 전역 변수는 아니지만 전역 변수 같이 선언이 가능하다는 소리네. 결론은. 그렇지만 사용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써야 될 때가 경우가 좀 틀리다는 겁니다. 오케이, 스태틱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레지스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레지스터가 뭐지? 레지스터, 트랜지스터, 레지스터 할 때 그건데. 레지스터입니다. 레시스터 아니고요. 레지스탕스 할 때 그 R이 SISTER이 아니고 R이 GISTER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레지스터 하면
CPU 내에 있는 우리가 보통 작업을 하게 되면 램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잖아요. 램. 컴퓨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메모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외장 메모리에서 하드디스크나 CD나 USB가 있고요. 내장 메모리 해가지고 하드도 어차피 외장 붙인 거니까요. 램이라는 게 있죠. 램은 그 랜덤 액세스를 굉장히 빨리 처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빠른 게 CPU 내부에 가면은 거기 보면 뭐 보통 이제 캐시 메모리라고도 하는데 그 속에 CPU 내에 보면은 CPU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있습니다. 램 말고요. 이거는 CPU 내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영역을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드웨어를 좀 공부했으면 이거 아는데 CPU마다 레지스터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또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그 컴퓨터 아키텍처, CPU 아키텍처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쨌든 레지스터는 CPU 내에 있는 메모리로 굉장히 고속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는 겁니다. 적어놨네. CPU 안에 레지스터에 변수가 저장된다. 그래서 특정 변수를 앞에다 레지스터라고 저장 유형 지정자를 쓰게 되면 요 변수, 요 i라는 변수는 램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CPU에 특정한 메모리를 할당을 받아서 저장이 됩니다. 왜 이런 걸 하죠? 빨리 하려고. 이거 굉장히 자주 쓰는 변수야. 수시로 이 값 불러오고 계산하고 저장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더 속도를 향상시키는 거 대책이 안 써. 보통 램에 저장이 돼서 프로그램 실행 중에 모든 데이터는 램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계산하려고 봤더니 가만 있어봐. 램보다 더 빠른 메모리가 CPU 속에 들어있는 그 메모리래. 레지스터란 메모리래. 좋아. 그럼 이 변수는 굉장히 빈번히 사용되니까 요거는 레지스터에다 저장해서 쓰자. 이런 의도입니다. 그럴 때는 요 앞에다 레지스터가 적어주게 되면 요 변수는 CPU 내에 있는 메모리에 저장이 돼서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조금 빠르겠죠. 우리가 느낄 수 있냐고요? 못 느낍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숫자를 한 1000만 번쯤 더하면 느낄 수 있나요? 못 느낍니다. 컴퓨터 워낙 빠르거든요. 어쨌든 속도 향상을 할 때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이런 거 자주 쓰냐고요? 안 써요. 알았죠? 써본 적 있냐고요? 한 번도 없어요. 진짜로 한 번도 없어요. 컴퓨터가 워낙 사양이 좋아져서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오케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속도 향상을 위해서는 저장 유형 지정자로 레지스터를 사용할 수 있다. 오케이. 볼로타일, 이거 뭐야? 휘발성이란 소리잖아. 아주 휘발성이란 소리인데. 볼로타일 지정자는 하드웨어가 수시로 앞에서 얘기 안 했던 건데, 하드웨어가 수시로 변수의 값을 변경하는 경우 사용한다. 뭐 특정한 하드웨어에 저장되어 있는 값, 외부에서 전송되는 값을 갖다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변수를 쓰는데 IO 포트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걸 볼로타일로 했을 경우는 주로 이제 하드웨어와 연결된 변수일 경우인데, 이 컴퓨터상에서 하드웨어라는 게 여러분이 프린터, USB, 뭐 스피커, 마이크, 뭐 카메라 같은 거 연결을 했을 때 보통 그런 걸 설치하게 되면 이제 드라이버라는 걸 설치를 하게 되죠. 그 드라이버를 설치하게 되면 내가 뭐 스피커로 음성을 내보내 그러면 프로그램에서는 그 스피커를 찾는 게 아니라 스피커에다가 값을 내보내려면 마치 변수의 값을 저장하듯이 컴퓨터 램상의 요 위치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면 이거는 스피커로 자동으로 출력이 돼. 또 프린터에 출력을 하고 싶으면 램의 메모리 여기에다가 값을 네가 저장을 시키면 요게 자동으로 프린터로 출력이 돼. 이런 기능을 처리하는 게 그 하드웨어 드라이버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요 메모리 주소만, 우리가 알 필요 없죠. 그 드라이버가 설치되면 자동으로 딱 떠오르고 선택만 하면 되잖아요. 걔가 그런 일을 해줍니다. 즉 외부 장치를 제어하는 것도 우리가 마치 변수를 쓰듯이 특정한 메모리에 값을 저장해주면 외부로 데이터를 내보낼 수도 있고, 카메라, 그러니까 뭐 스피커일 수도 있고 프린터일 수도 있고요. 또 외부에서 값을 받아들일 때도 특정한 메모리 주소에 있는 값을 읽어내면은 말해서 우리가 음성이 저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럴 때도 스피커로 마이크로 들어온 음성은 특정한 메모리 특정한 위치에 딱 저장이 돼 버립니다. 카메라로 찍힌 영상도 특정한 위치에 딱 저장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상을 캡처하거나 녹음하는 프로그램은 그 메모리에 들어오는 값만 그때그때 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메모리에 대해서, 즉 하드웨어가 수시로 그 값을 변수 무시하고요, 값을 변경하는 경우를 그 값을 불러 쓰는 변수일 때 그 변수는 볼로타일이라고 지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말이 좀 지저분하게 맞네.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빈번하게 변경되는 곳, 특히 하드웨어가 수시로 값을 저장하는 곳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또는 또 하드웨어 드라이버, 아유 헷갈려. 예, 하드웨어랑 연결된 메모리를 할당하는 지정하는 변수는 볼로타일이라고 지정을 해줘라. 예, 하드웨어 연결된 변수는 볼로타일 해달라, 이 소리입니다. 말이 길어지니까 지저분해지는데요. 하여간 요건 상식적으로 알아주세요. 외부 장치가 달린다 하더라도 외부 장치 직접 내가 듣는 게 아니라 컴퓨터 상의 램에다가 메모리에다가 특정 경계 집어넣으면 걔가 자동으로 나가는 거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내가 가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마치 우편함이 있듯이 마이크나 카메라로 영상 캡처되면 거기에 딱 저장이 돼. 그럼 나 그거만 빼오면 되는 거야.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볼로타일 쓸 일 거의 없습니다. 써본 적 있냐고요? 가끔 씁니다. 쓰기는. 근데 자주 쓰진 않고요. 속도 향상 외부 장치 제어할 때 씁니다. 그렇지 않고는 거의 쓸 일 없고, 여러분 같은 경우는 쓸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있다는 건 알아둡시다. 앞부분에 뭐 있었죠? 스태틱. 레지스터 고속 처리. 볼로타일 하드웨어랑 연결된 메모리,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중간 점검 또 나왔네. 저장 유형 지정자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뭐 있었죠? 오토, 스태틱, 레지스터, 볼로타일, 이런 거 있었죠? 또 뭐 있었지? 익스턴도 있다고 그러는데 익스턴 안 했는데? 뒤에 나옵니다. 지역 변수를 정적 변수로 만들려면 어떤 지정자를 붙여야 되나? 지역 변수인데 정적 변수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스태틱. 그러면 지역에 있는 거지만 모든 함수에서 다 불렀을 수 있다고 그랬죠. 변수를 CPU 내부 레지스터에 저장시키는 걸 뭐라고 그랬죠?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거니까 레지스터. 오케이. 컴파일러에서 변수가 외부에 선언되어 있다고 알리는 지정자는 컴파일러에게 변수가 외부에 이거 설명 안 했습니다. 익스턴입니다. 익스턴. 뒤에 나옵니다. 익스턴. EXTRN. TERN인가? 이겁니다. 스태틱 지정자는 변수에 붙이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지? 정적 변수로 변환이 돼 버리죠. 정적 변수로. 그러면 다른 곳에 정적 변수로 바뀌게 되면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쵸? 그냥 그 값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다시 그 함수로 들어왔을 때 이전에 저장한 값이죠. 지금 내가 함수를 빠져나가도 나갈 때 그 메모리가 지워지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다른 사람이 또 그 함수를 불러 들어오게 되면 이전 값을 또 불러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익스턴 빼고는 다 앞에서 설명을 했고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거 봅시다. 예제 나오네. 예제는 이제부터는 좀 스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돌려보기 바랍니다.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앞에서 학습한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혹시 이해 못했으면 실습을 통해서 확실히 이해하라고 제시된 것들이거든요. 좀 어려운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쉬운 거거든요. 돌려보면, 돌릴 때는 긴가민가해도 돌려서 실행 결과를 보고 따지다 보면 이래서 이거구나, 이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정상적인 학생이라면. 정상적인 학생은 내 강의를 똑똑하게 정독한 경우죠. 책도 옆에 껴놓고 하는 거고요. 설명할 때 비주얼 스튜디오도 다 하나씩 돌려보는 학생인 경우는 딱 보면 압니다. 은행 계좌 교환하기입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함수를 쓰라는 거죠. 예금, 출금을 체크해가지고 문제 읽어줄게요. 돈만 생기면 저거 많은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그 사람이 함수 save라는 함수를 작성해 보라는 거예요. save 속에다 금액을 주게 되면 그 금액만큼 잔고가 어디 있겠죠?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 함수는 저그만 금액을 나타내는 인수 amount만 받으면 이런 식으로 그 값이 호출된다. 값을 줘서 호출한다예요. save는 정적 변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나오네. save라는 함수 속에는 정적 변수를 사용해서 현재까지의 저축한 총액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잔액이거든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호출될 때마다 총 저축액을 출력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해 보아라 라는 겁니다. 은행 계좌 구현하기 소스 여기 설명해 놨고요.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수행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서 확인하고자 하는 거는 뭘까요? 얘입니다. 롱 나왔네? 혹시 몰라서 큰 숫자 쓴 겁니다. 인트보다 큰 숫자가 롱이거든요. 롱. 더 큰 숫자 롱. 근데 차이 없고요. 그래서 혹시 더 큰 숫자가 들어올까봐. 금액이잖아요.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좀 떨어지는 바람에 단위가 너무 커져 버렸죠. 인트라고 선언하게 되면 2바이트. 그래서 그 저장하는 값의 범위가 좀 한정이 됩니다.
롱을 해서 범위를 좀 넓혀준 거고요. 예,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save라는 함수 여기 지정돼 있고요. 메인 함수는 여기 있습니다. 메인 함수에서 불러 쓰겠죠. save 마이너스 들어가도 됩니다. 정수는 사인을 포함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처리됐을 경우 어떻게 값이 출력이 되는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때 여기 바란스 잔고죠. 그 스태틱으로 지정했을 경우 잘 나오는지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꼭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함수에서 저 로컬 변수에다 스태틱이라고 저장 지정 유형 저장 유형 지정자인가를 설정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그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오케이. 요번에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한 번만 수행되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죠. 정적 변수를 수용해 가지고 한 번만 초기화하고 싶을 때예요. init이라는 함수를 쓰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초기화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두 번 들어가고 세 번 들어가면 초기화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나오도록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이것도 스태틱으로 선언을 해야 되겠죠. 스태틱으로 선언하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함수를 종료해도 그 변수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코드 제시하겠습니다. 네, 이겁니다. 한 번만 수행되는 코드죠. 그래서 여기 특별한 거 없고요. 아까랑 유사하게 적음한 거랑 똑같이 돌았죠. 그리고 중요한 건 변수를 스태틱으로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이 0일 때는 이 메시지를 출력하고요. 0이 아닐 때는 그냥 초기화하지 않았다는 메시지 내보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실행되는 횟수를 한 번으로 제한하고 싶다. 이럴 때도 스태틱이라는 저장 지정 유형을 씁니다. 저장 지정 유형인가? 저장 유형 지정자. 그럴 겁니다. 개념은 파악했잖아요. 용어 말장난하는 거 아니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연결 보겠습니다. 연결 링케이지. 다른 범위에 속하는 변수들을 서로 연결하는 것. 다른 범위에 속하는 것을 연결. 여기 다른 범위라 하면 파일입니다. 파일은 함수 아닙니다.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 때 보면은 거기에 추가하기 해갖고 확장자 C로 된 프로그램 파일을 추가했죠. 그 파일 하나를 갖다가 범위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른 파일에 들어있는 변수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외부 연결, 내부 연결, 무연결이 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거 연결하는 거, 내부에 있는 것끼리 연결하는 거, 연결을 안 하는 거 이렇게 구분하죠. 전역 변수만 연결을 가질 수 있습니다. 로컬 변수는 연결할 수 없습니다. 왜? 야, 그게 밖에서도 쓸 수 있으면 그게 로컬 변수가 아니지 전역 변수지. 그러니까 밖에서 볼 수 있으면, 그러니까는 전역 변수만 쓸 수 있다는 거. 이런 범위 안에 이런 변수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른 함수에서 이걸 불러다 쓰겠다는 거예요. 갖다 쓰고 싶다는 거죠. 이럴 때 허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입니다. 이럴 때 분명히 오리지널에서는 여기서 글로벌 변수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쓸 수 있다는 거죠. 바꿔가면 여기서 어떻게 불러가는지 배우겠다는 겁니다. 코드 봅시다. 지금 연결 설명하려고 합니다. 연결은 다른 파일에 들어있는, 즉 한 프로그램이 여러 개 파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다른 파일에 들어있는 변수를 이용하고자 싶을 때 다시 선언하면 되지 않나요? 아니면 한 파일에 다 적으면 되죠. 예, 한 파일에 다 적으면 됩니다. 근데 피치 못하게 한 파일에 못 적을 수도 있다는 거죠. 파일 소스 관리 차원에서 파일을 다 잘라 놓을 수 있거든요. 우리 함수도 같은 종류니까 한 파일 안에 넣은 거고요. 뭐 다른 사람이 공통으로 쓰면 위에 헤더 파일에 지정했었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커지면 하나의 파일로 안 만들고 다 나눠서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지정된 변수를 어떻게 불러가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오케이? 예, 전역 변수를 extern이라는 연결 지정자를 씁니다. 그래서 볼까? 예, 내가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얘는 글로벌 변수로, 전역 변수로 선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역 변수로. 함수 속에 들어있으면 안 되겠죠. 전역 변수로 선언돼 있어야 되고요. 이거를 여기 있죠. 이건 파일 2번, 얘는 1번, 얘도 1번이에요. 이렇다면 내가 파일 1번에서 2번 걸 불러 쓰고 싶으면 이렇게 extern이라고 붙여줍니다. extern int 글로벌 하게 되면 얘가 불려온다는 거죠.
또 다른 곳에서도 쓰고 싶은 외부에 있는 인티저로 서는 글로벌한 변수 얘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1이 저장이 되면 얘도 1이 되고 얘도 1이 되는 거죠. 불러 쓰게 된다면. 예, 봅시다. 한 프로그램에서 여러 개의 파일로 이루어진 경우 하나의 전역 변수를 여러 소스 파일에서 공유해야 하는데 이때 하나의 파일에서 전역 변수로 선언하고 다른 파일에서 익스턴이라고 지정자를 이용하면 이 변수를 참조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정의가 돼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얘예요. 얘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저장된 이 값이 1 불려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개념은 잡았어. 진짜 돌리면서 한번 볼까요? 쓸 일이 있나? 봅시다. 쓸 일이 있어요. 샘플 들어놨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링케이지 1이라는 프로그램 파일이 하나 있고요. 링케이지 2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링케이지 1에 main이라는 함수가 들어있죠. 여기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겠죠. 여기는 main이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딱 실행시키면 이거는 하나의 프로젝트에 들어있습니다. 프로젝트 내에 C 프로그래밍 파일이 2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전역 변수로 all 파일 선언해 줬고요. 또 this 파일 스태틱으로 선언해 줬네요. 정적인데 굳이 뭐 이게 썼을까? 이 스태틱을 지정하게 되면 이 파일 안에서 아까도 설명했는데 이 파일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역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익스턴 하면 익스턴 서브가 뭐지? 서브라는 게 이걸 붙였으면은 밖에서 가져온다는 소리예요. 무조건. 함수에도 붙일 수 있네요. 익스턴이라는 것은 변수에도 붙였을 수 있지만, 즉 다른 파일에 들어있는 변수를 갖다 쓴다는 의미로 익스턴을 쓸 수도 있지만 함수도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익스턴 보이드 서브 하면 다른 파일에 들어있는 서브 함수 여기 들어있죠. 이걸 끌어다 쓰겠다는 소리예요. 어쨌든 얘는 전역 변수, 얘는 정적 변수, 얘는 외부에서 쓰는 이거는 뭐야? 이거 외부 함수. 그래서 실행됐어요. 모르겠어. 프린트 찍었어요. 여기서 찍을 때 all 파일 찍으라고 했거든요. all 파일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찍냐 그럼? 전역 변수는 처음에 시작될 때 초기값이 자동으로 초기값이 설정된다고 했죠. 여기는 그래서 뭐가 찍히죠? 0이 찍히겠죠. 그다음 서브로 갑니다. 서브로 가면은 서브는 어디 있죠? 외부에 있다가 표시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탁 튕겨 갑니다. 서브 갔더니 프린트해서 all 파일 또 찍으래. 왜 찍지? 똑같은지 진짜 가져왔는지 보자는. 근데 여기서 올 파일을 쓰기 위해서는 이 파일 안에 그게 선언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없죠. 여기 이렇게만 선언했을 경우는 에러가 됩니다. 에러 아니지. 이걸 가지고 오게 되죠. 그렇지만 여기 익스턴이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즉 이게 일리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얘가 이 값이 값이 똑같이 찍히지만 실제로 선언은 이거는 바깥에 있는 거 가져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프린트를 만난 순간에 all 파일즈는 익스턴에 의해서 여기서 이렇게 찾아 올라가서 이 값을 가지고 내려온다는, 그래서 0이 찍힙니다. 그 다음에 all 파일즈 10이라는 값을 집어 넣습니다. 이거는 외부에 있지만 전역 변수 같이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찍었습니다. 세 번째 줄에다 all 파일 찍어 봤더니 10이라고 들어가죠. 맞죠? 오케이, 이해됐죠? 그리고 이 함수가 종료됐습니다. 요게 종료된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출력했습니다. 야, 올 파일에 들어있는 거 한번 찍어봐 했더니 뭐가 찍히죠? 들어갈 땐 0이 들어 있었지만 서브로 가서 여기서 10으로 바꿔줬죠.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 값은 다시 10으로 찍힙니다. 알겠어요? 변수에도 익스턴을 썼고요. 함수에도 익스턴을 썼어요. 익스턴을 외부에서 가져온다 그 소리예요. 이거는 기준, 외부의 기준은 파일, 다른 프로그램 아닙니다. 파일이 따로따로 존재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파일이 따로따로 존재할 때 다른 파일에 들어있는 걸 불렀을 때는 익스턴이라고 쓴다. 외부 파일 연결하는 예제 꼭 하고 손가락 따라가 보기 바랍니다. 알고 있으면 좋거든요. 앞에서 얘기한 거 그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 파일, 하나의 테스트 베리어블이라는 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거든요. 여기 링케이지 1번, 링케이지 2, 2번 해갖고 각각 다른 파일을 만들어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언되는 all files가 여기서 extern all files 이렇게 지정을 해야지 이 값이 여기 불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변수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특정한 함수에 대해서 여기에는 지금 서브라는 함수가 선언이 안 돼 있죠.
익스터널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있는 순간 다른 파일을 뒤져서 요걸 찾아와서 요걸 끌어다 사용한다는 거죠. 결과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외부 파일을 불러 쓰겠다고. 좋은 기능이에요. 네, 확인하기 바랍니다. 내부 연결은 전역 변수가 내부 연결인지 외부 연결인지를 지정하려면 저장 유형 지정자를 스태틱을 사용하면 된다. 저장 유형 지정자인 스태틱을 사용을 합니다. 스태틱을 사용하면 내부 연결자가 된다는 거죠. 전역 변수 앞에 스태틱이 붙으면 이건 내부 연결이 된다. 즉 하나의 소스 안에서만. 내외부 기준은 소스 파일입니다. 파일 빼먹었네. 하나의 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전역 변수 앞에 스태틱을 붙이지 않으면 다른 소스 파일에서 이 전역 변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쓰죠? 익스턴 쓰면 되죠. 익스턴 쓰면 불러 쓸 수 있는 거고요. 스태틱을 선언하게 되면 그건 그 파일 안에서만 쓸 수 있다는 거. 스태틱에 반대되는 말이 익스턴이네, 결론은. 오케이? 스태틱을 선언하면 함수가 종료돼도 그 함수에서 선언한 변수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렇게 기억해 주면 되죠. 예, 함수 이름 앞에 스태틱이 붙는 경우 무슨 얘기지? 어렵게 봐도 필요 없다. 함수 앞에, 제가 변수 앞에 붙이는 거 위주로 설명을 했죠. 함수 앞에 붙이는 경우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수나 함수 이름은 모두 식별자입니다. 그래서 변수나 함수는 거의 동일하게 취급이 됩니다. 기능도 더 유사하고요. 따라서 함수 이름 앞에다가 스태틱이라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와 기능은 변수와 동일하게 정적이 됩니다. 스태틱이면 정적 변수가 됐죠. 그 블록이 끝났을 때도 그 변수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함수명에다가 스태틱을 붙이게 되면 그 함수가 종료돼도 그 함수에 대한 내용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가 되겠네요. 만약 특정한 소스 파일에 있는 함수 이름 앞에다가 스태틱을 붙이게 되면 이 함수는 그 소스 파일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치. 그리고 내부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런 걸 정적 함수라고 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함수 앞에 스태틱이 없으면 변수와 마찬가지로 다른 소스 파일에서 익스턴으로 선언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끌어다 쓰지 못하게 하는 기능이 될 수 있구나. 스태틱을 하게 되면 그 파일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고 다른 데서 안 보인다는 거죠. 그렇지만 스태틱을 안 붙이게 되면 다른 곳에서 익스턴이란 저장 유형 지정자를 써가지고 불러 쓸 수 있는데 그렇게 쓰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함수하고 변수는 지금 설명한 이 모든 사항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지금 설명하고 있네요. 앞에서 우리 봤는데 함수에 대해서도 그렇죠? 바로 나오죠. 지금 보면 여기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변수를 불러 쓴 경우 함수를 외부에서 불러 쓰는 방식으로 했죠. 이럴 때는 앞에다가 여기 보면 이거 F2 불렀습니다. F2는 그냥 했기 때문에 불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스태틱을 붙이게 되면 파일이 틀린 경우 못 불러 쓴다는 거죠. 불러야지 에러가 나지. 예전 이런 거 좋지. 여러분 한번 고쳐서 여기서 F1을 한번 해봐요. 에러가 나나 안 나나. 파일은 둘로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파일은 둘로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쪽은 이렇게 들어가고 이쪽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서 보이드 그러니까 F2라는 함수에서 F1을 불렀으니 이 안에서 갖다 썼네. 요거는 조금 객체지향 그 냄새가 좀 나는데 여러분 몰라도 되는 건데요. 나중에 객체지향 프로그램 하게 되면은 이게 접근 범위에 대해서 얘기 나올 때 쓰는 것 같아요. 어떤 함수 앞에도 스태틱을 쓸 수 있다. 스태틱을 쓰게 되면은 그 해당 소스 파일 안에서만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고 밖에서 불렀을 수 없다. 밖에서 불렀을 때는 보통 익스턴이라는 저장 유형 지정자를 사용을 하는데 이걸로도 불렀을 수 없다는 거죠. 스태틱을 쓰면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쓰기 싫어지는데. 자주 쓸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알고 있읍시다. 함수하고 변수가 공통으로 스태틱이라는 걸 써서 이런 접근성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 오케이. 저장 유형 정렬. 지금 떠든 것들을 한번 일반적으로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 저장 유형, 저장 유형 지정자 이런 거 썼죠. 그래서
변수의 값이 함수 호출이 끝나도 그 값이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러니까 지역 정적 변수, 정적 변수로 만든다. 이제 스태틱스라는 거죠. 함수 호출이 끝나도 그 값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정적 변수, 정적 함수로 선언해라, 그 소리였습니다. 만약 많은 함수에서 공유되어야 할 변수라면 아예 외부 참조 변수를 쓰는 게 더 좋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저장료를 이렇게 선언을 해달라는 거고요. 큰 프로그램을 짤 때, 좀 복잡한 프로그램 할 때 이렇게 필요하다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 키워드로 오토, 레지스터, 스태틱 이런 거 썼네요. 왜 스태틱 두 번 나왔지? 아, 전역 지역으로 구분했구나. 익스턴. 예, 오토는 자동이죠. 우리가 특별히 지정하지 않아도 이렇게 되죠. 얘는 함수가 시작될 때 변수가 생성이 되고 함수가 끝나면 또는 블록이 끝나면 그거는 메모리에서 사라지죠. 임시적으로 살아있다는 거죠. 보통 함수 내부 지역 변수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레지스터, 레지는 어떤 때 쓴다고 그랬죠? 속도 향상이죠. CPU 내에 있는 메모리를 쓴다고 그랬죠. 이거 같은 경우도 함수 내부에서 나오고 지역이고 임시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스태틱 이 정적이죠. 함수 내에서 쓰면 정적인데 생존 기간이 영구입니다. 영구라고 그러는 거는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라는 소리죠. 컴퓨터 뭐 프로그램이 끝나도 살아있다 이거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프로그램이 도는 동안엔 계속 살아있다는 거죠. 요까지가 기본이 되고요. 전역 변수까지 같이 보면 되겠네요. 전역 변수는 특별한 건 없죠. 키워드는 없는데 그냥 쓰면은 어디에다? 함수 바깥에다가 변수를 선언하면 그건 전역 변수가 된다고 했죠. 이때 모든 소스 파일에서 다 불렀을 수 있고요. 이 변수는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정적 전역은 또 뭐야? 함수 바깥에 기술하되 앞에 스태틱이라고 쓴 경우죠. 함수 바깥에 있는데 스태틱, 바로 전 페이지에서 얘기한 건데, 이거는 한 소스 파일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다른 파일에서는 못 불러 쓴다는 거죠. 대신 익스턴으로 하게 되면은 모든 소스 파일에서 불러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건 외부 다른 놈이 불러가는 거지. 내가 전역으로 선언하고 그걸 불러 쓰는 놈은 익스턴이라고 앞에 적어주게 되면은 이걸 다 갖다 쓸 수 있죠. 지금 이거 설명한 겁니다. 저장 유형 정리구나. 그래서 오토는 기본이 안 써도 되고 레지스터, 스태틱이 자주 쓰이네. 스태틱. 이거는 함수가 종료돼도 그 값을 유지하고 있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변수의 값을 또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라 하면 파일이 다른 경우, 다른 파일에서 불러 쓰고자 할 때는 전역 변수로 전역 함수로 선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쪽에서 불러 쓰고자 하는 놈이 익스턴이라는 이 키워드를 써서 불러가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저장 유형 정리했고요. 웹에서 참조하는 방법들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헷갈리는데? 그래요. 어떤 저장 유형을 사용해야 될지 지금 앞에 그거네. 한번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 저장 유형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것도 쓰지 말라는 소리네. 결론은 자동으로 되게 놔둬라고 소리입니다. 자동 저장 유형은 프로그래머가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생성되고 소멸되기 때문에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시스템이 알아서 해줍니다. 또 자동 저장 유형을 사용하는 경우 함수나 블록은 다른 함수나 블록에 대해서 아예 독립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익스턴 쓰게 되면 어느 한쪽에 선언이 되어 있어야 되고 선언되면 불러 쓰는 놈도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남이 불러 쓰고 있다 그러면 수정할 때도 좀 신경이 쓰이게 되겠죠. 즉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특별한 경우 쓰는 거고, 이게 쓰는 게 결코 좋다고 얘기하기는 그렇다는 거죠. 성능 향상을 위해서,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또 유지 관리가 편하기 위해서 쓰긴 하는데 하여간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프로그램의 각 부분을 독립적으로 설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독립적으로 설계되어야지만 디버깅이나 유지 보조가 쉽다. 그 소리 하는 겁니다. 이거를 저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동 저장 유형 중에 중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변수가 있다고 그러면 레지스터 유형을 사용하는 것은 좋다고 합니다. 빠르다는 건데 아까 얘기했죠. 차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빨라서. 있다는 거 말고 굳이 쓰려고 하지 맙시다. 만약 어떤 변수의 값이 함수 호출이 끝나도 그 값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스태틱으로 선언해 달라고 그랬죠. 지역 정적 변수로
지정을 해주면 되죠. 그냥 변수명 앞에다 스태틱이라고만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함수가 종료돼도 그 값은 살아있죠. 만약 많은 함수에서 공유되어야 할 변수라면 어떡하죠? 그러면 외부 변수, 전역 변수 선언하는 게 좋습니다. 많은 함수에서 공유되는 변수라면 그냥 외부 변수, 전역 변수 선언하고 불러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케이? 만약 많은 소스 파일에서 공유되어야 할 변수라면 외부 참조 변수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파일 얘기 나왔죠? 파일. 한 파일 내에서 여러 함수가 불렀으면 그냥 전역 변수면 되는데 딴 놈들도 불렀을 거면 익스턴이라는 거 불렀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뭐. 하긴 난 첫 줄이 제일 마음에 들어. 일반적으로 자동 저장 유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신경 쓰지 않아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해준다. 알았죠?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남보다 더 빼어난 거. 아주 자동 저장 유형을 쓰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예제 하나 보겠습니다. 난수 발생기. 우리 난수 발생하는 걸 랜덤 해봤죠? s랜드 해가지고 시드 발생시키는 것도 했고요. 근데 요거는 자체적으로 난수 발생기를 작성하는 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지? 이전에 만들었던 걸 갖고 있다는 소리야? 그걸로 새로운 난수를 만들겠다고? 함수 종료돼도 이전에 만든 난수를 갖고 있고 그걸 베이스로 만들어 달라는. 에이, 스태틱 쓰자는 거네. 오케이? 봅시다 코드. 스태틱 썼죠. 봅시다. 스태틱 썼네. 그냥 지금 어쨌든 저장 유형 연습하는 거예요. 메인이라는 함수하고 랜덤이란 두 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메인이라는 함수 속에 메인 함수가 존재하고요. 여기서 불러 쓸 거예요. 그리고 랜덤이란 파일 속에 보면 콜 카운터 몇 번 불렀는지를 제외하는 전역 변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메인에서도 불러 쓰려고 익스턴으로 콜에 쓸 겁니다. 바깥에 있는 즉 랜덤 C에 있는 콜 카운터를 불러다 쓰겠다는 소리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함수가 뭐가 있냐? 랜덤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왜 익스턴 안 붙였지 여기다? 여기 랜덤 i하고 랜덤 f 있잖아. 인티저 플로팅. 그럼 여기 익스턴 써야지. 불러 써야 되는데 빼먹었네. 여기 됐나? 됐는데? 그죠. 붙어야 되는데 뭘 다 빼먹은 것 같습니다. 콜 카운터는 랜덤 C 파일에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메인 C에서는 익스턴을 붙어 사용해야 됩니다. 특별한 말 아니네. 나만 예민한 것 같아서. 코드 이렇게 작성해서 수행했던 겁니다. 나 긁어붙인 거라 됐네. 여기 익스 안 붙였는데 됐네. 같은 프로젝트 안에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파일이 둘로 나누어져 있고요. 둘로 나눈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적 변수, 지역 변수긴 하지만 정적으로서는 그러면 미안. 요거는 지금 함수 바깥에 지정이 돼 있으니까 정적 전역 변수가 되는 거죠. 함수 안쪽에는 없네요. 지역 변수로 쓴 거는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도 스태틱이기 때문에 밖에서 불려 쓸 수가 없죠. 스태틱이니까 요 안에서만 쓸 수 있네. sed라는 변수는 뭐 이것저것 섞였네 이거. 꼭 해보기 바랍니다. 역시 잘 만들었어. 같은 개념이에요. 익스턴하고 스태틱 해가지고 외부에 있는 함수나 변수를 불러다 쓰는 기법을 연습해 보자는 거고요. 그 방법으로 이제 난수를 발생시키는데 이전에 발생됐던 난수 값들 여기 보면 들어오죠. 랜덤 i 인티저 값 발생할 때 17이라는 값을 갖고 시작을 해서 이 값을 만들어 냈어요. 이걸 만들었어. 그 다음에 할 때 그 값이 저장이 돼 있잖아. 이걸 가지고 두 번째 거 만들고 이거 가지고 세 번째 거 만들어 줬다는 소리예요. 랜덤 F를 할 때도 처음에 3이 어떻게 들어간 거야? 여기 17이라는 숫자는 여기 초기값 줬죠. 이게 1, 2 들어갔다 1, 2 들어가서 이 값이 여기 찍히고 여기 적용돼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값이 왜 증가되냐고요? 값이 이게 여기 CD에 저장이 되죠. 이 값이 다시 또 계산에 적용이 되니까 계속 바뀌는 거죠. 이 시드 값이 여기 시드로 적어져. 여기 17이었다가 뭐 48574였다가 61999가 되는 거죠.
여기에도 이때 들어갈 때도 시드 값을 이걸 가져갔죠. 403 이거 실제 돌리는 프로그램보다 좀 틀립니다. 40372가 들어간 건 앞단에서 랜덤 i에서 맨 마지막 수정된 값이 cd에 저장이 돼 있었죠. 그 값이 여기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요거 어디 갔냐 요거죠. 요것도 적용이 됐죠. 이거는 여기에서 요 리턴된 값이 저장이 돼 있어서 그 값을 계속 활용된 겁니다. 요거 만들고 그러니까 결론은 그 값으로 생성되는 거니까. 예, 외부 파일에 있는 함수나 변수를 호출하는 방법에 대한 거 확실히 연습하기 바랍니다. 내가 나름대로 연습하고 냈는데 좀 복잡하네요. 저 출력된 결과 보기가 좀 나쁘네요. 여러분 더 쌈박하게 보기 좋게 일목요연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자체 난수 발생기 꼭 해보기 바랍니다. 예, 아이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변수 관련된 것들 했죠. 변수의 속성, 전역 변수, 지역 변수, 변수의 저장 속성 아까 얘기했죠. 스태틱, 익스턴 이런 것들 했었고요. 변수의 연결 익스턴, 가변 매개 변수도 했었죠. 점점점, 점점점, 중요한 거 점점점. 그 밖에 또 뭐 했죠? 우리 순환 리커시브라고 그래갖고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그리고 리커시브는 난이도가 높은 겁니다.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쉽게 이해 안 된다고 그래서 뭐또 실력이 없어 나 적성이야 이런 생각할 필요 없고 물론 교양이잖아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뭐 그래서 지금 한 거는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중급 수준 정도에서 변수와 함수를 외부와 연결시키거나 다른 파일 다른 함수 그러니까 조금 확장된 개념을 지금 공부한 겁니다. 커리큘럼에 늘까 말까 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알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요. 근데 뭐 한 줄을 잡아먹을 정도 양이 돼 버렸네. 그리고 리커시브 같은 거 이건 한번 꼭 써보기 바랍니다. 몇 개는 할 수 있어야 돼. 진법 변환하는 거, 팩토리얼 계산하는 거 이거는 단골 문제고요. 하노이 타워까지 할 수 있으면 아주 좋죠. 근데 이게 방법을 외우고 끝나버리는 경향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이런 유익은 이건 어떤 문제에 적용하면 좋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뭐 학생들에 따라서는 미로 게임에다 적용하기도 해요. 미로들 있잖아요. 이렇게 미로 이렇게 있으면 미로에서도 길찾기도 기본 기준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뭐 먼저 오른쪽으로 가본다. 막혔으면 나와서 위로 간다. 막혔으면 나와서 왼쪽 간다.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거든요. 미로 찾기 게임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미로 찾기 게임을 찾아 나가죠. 여러분을 대면 수업을 하고 시간 여유가 있었으면 미로 찾기를 시켜보고 싶은데 재밌거든요. 누구 프로그램이 더 빨리 찾아낼 수 있는지 미로 찾기는 거의 동일하거든요. 어쨌든 오늘 그 변수와 함수의 저장 속성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했습니다. 저장 속성, 연결 속성 이걸 주로 했습니다. 꼭 실습 예제로 나와 있던 건 꼭 확인하기 바라고요. 모르면 제공된 코드를 확인하면서 따라라도 꼭 가보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고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